경상남도가 노본인대 사업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 민간 사업자에 대해 창원시가 반발한 데 따른 조치인데 백지화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외형은 성장했지만 자체 기술력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치단체가 고속도로 옆이나 마을 주변에 보령토 채취 허가를 내주고 복구 작업 확인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전형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예술혼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추모 전시회가 열리고 전형림 거리가 지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9개월 만에 공사 재개를 목전에 둔 마산 노본인대 사업에서 경상남도가 전격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내용과 절차를 두고 창원시가 반발하자 내린 결정인데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6만 제곱미터의 로봇을 주제로 한 관광 레저 시설이 들어설 로봇랜드. 창원시 1,100억 원, 경상남도 1,000억 원, 민간 자본 4,300억 원 등 7천억 원 투자 규모입니다. 지난해 10월 민간 사업자의 부도로 공정률 12%에서 중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대우건설을 새 사업자로 협상을 벌여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전격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로봇랜드 재단과 창원시에 일임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직전 파국을 맞은 것은 경상남도가 대우건설과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내용도 불공정했다며 창원시가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나 창원시 재정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체를 더 찾아보든지 그 업체와 더 노력을 해보든지 해서 경상남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배제해 불공정하지 않았고 창원시가 협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투자한 도로 건설비 등 254억 원은 창원시에 무상 양려하기로 했습니다. 로봇랜드 건설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 재단의 도 출연금 50억 원도 회수해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7천억 원 규모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로봇랜드는 사업이 무산될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겪고 있는 수조 원대의 적자는 대부분 해양 플랜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주 실적과 함께 외형은 크게 성장했지만 자체 기술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한 조선업체가 지난 2월 인도한 세계 최대 원유 생산 설비입니다. 공기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건조 비용은 최초 수주액의 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해양 플랜트 특성상 원래 진행하다가 설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바다 위 정유 공장이라 불리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해양 플랜트가 조선업체들의 부실을 키우는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해양 플랜트는 프로젝트마다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체들은 이러한 기본 설계 능력이 없습니다. 유럽 업체들로부터 기본 설계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생산 설계와 건조만 해온 겁니다. 결국 설계 변경 때마다 공정은 무기한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손실도 불어납니다. 설계 과정에서 정확한 건조 비용에 대한 분석이 안 되다 보니 저가 수주도 반복됩니다.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마진이 많은 그런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핵심 기자재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부품 원가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된 걸 쓰지 검증 안 된 걸 안 쓰라 그러잖아요. 어느 공사에서 우리 부속을 몇 프로 썼다, 몇 프로 썼다 하는 게 그걸 계속 올려가면서 해야지. 해양 플랜트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를 채취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옆이나 마을 주변처럼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도 문제지만 복구 작업 확인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산 경사면이 깎여 하얀 흙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고령토를 채취한 자리입니다. 현재는 복구 작업 중인데 군데군데 아무렇게나 심어둔 어린 나무들이 벌써 말라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동네 입구 쪽에 작업장이 생긴 마을도 있습니다. 터프 안 넣으면 먼지가 나지요. 그렇고 이제 터프가 댕긴잖아. 그래도 속도를 그리 내대 보면 약간 깨네. 위험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중간해 갖고 댕기기가 위험합니다. 이런 고령토 채취 작업은 길게는 2년이나 걸려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도 채취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가시권 내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허가지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허가 기간도 짧게 주고 복구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관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산청군에서 고령토 채취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12곳. 한 번 채취가 시작되면 완벽한 복구는 힘들기 때문에 더 엄격한 허가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초 학력이나 언어 능력 위주가 전부였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전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정모 씨. 아들과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반 친구들의 놀림으로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힘들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담임교사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태국에 하니까 아이가 속상하죠.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그냥 교육만 지키고 이런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13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적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경남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주도 사업이 전부입니다.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인종차별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 다문화 가정 아이와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교우관계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언제 다문화 가정을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사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난해 경남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3년보다 20% 증가한 15,000여 명. 3년 안에 2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적응을 돕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통영의 피카소,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는 고 전형님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제가 시작됐습니다. 전 화백의 고향인 통영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그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항구에 옹기종기 모인 고깃배들. 작은 화폭 안에 활기 넘치는 통영항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강렬한 오방색이 전통 무늬와 어우러져 한국미가 가득 묻어납니다. 통영의 피카소로 불리는 고 전형님 화백의 작품입니다. 올해는 지난 2010년 향년 96세로 타계한 화백의 탄생 100주년. 김해와 경기도 용인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 전시회가 열립니다. 작가를 처음 알게 돼서 좀 기쁘기도 하고 바다의 이제 푸른색이라는 이런 색감이 이제 강렬한 게 마음에 좀 들고요. 고향인 통영에서는 한 달 동안 화백의 작품을 추모하는 예술가들의 시화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전형림 미술관 앞인 이곳은 올해부터 전형림 거리로 지정되면서 거리 곳곳이 미술 작품을 이용해 새롭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서양화 작가를 후원하는 전형림 미술상도 올해부터 제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통영 시민들이 많이 아시고 또 자라나는 9세대들이 이런 분이 통영을 빛내셨구나.
90이 넘도록 고향 통영 바다를 화폭에 담은 전형림 화백. 통영 앞바다의 파란 물처럼 아주 파란 젊으시고 언제든지 순진무구하신 분입니다. 고향을 사랑한 거장의 푸른 예술혼이 오늘날에도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리산권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오늘 남원에 모여 지리산권 관광 사업을 위한 공동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청군수와 하동군수, 남원시장 등 7개 시군의 시장 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석회의에서 지리산권 관광순환버스 구축과 둘레길 편의 확대, 지리산권 통합 문화박람회 개최 등 8개 사안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지리산권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오늘 출근 시간에 경남 지역 전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와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는 피켓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단속이 아닌 직접 다가가 피켓을 보여주고 눈인사로 법규 준수를 유도해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피카소 피켓 활동을 매달 1일 경남 전역에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와 이성자 기념사업회가 미술관 개관을 놓고 갈등을 빚자 이성자 화백 법적 대리인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성자 화백으로부터 작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미술관 건립 시민 모임의 정행길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화백의 작품은 이미 진주시 문화재산으로 작품 반환 등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조 원대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정 사장은 사내 담화문을 통해 채권단의 지원과 함께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졌다며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와 순환 보직 등 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늘 강당에서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회 행복학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심성보 부산교육대 교수는 행복학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일종의 공교육 모델학교라며 먼저 교사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자치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열린 보호 시스템과 지역사회와 학부모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창원시 동읍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단체들이 창원시가 약속한 주민지원사업 이행과 개발규제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동읍지역단체들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지난 2011년 1,4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 사업을 약속해놓고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주남저수지 때문에 환경단체의 압박에는 굴복하면서 토지 개발 규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도시관리 계획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세계축제협회가 시상하는 피너클 어워드 세계 부문에서 베스트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분야는 신규 프로그램 부문과 홍보 비디오 분야로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오는 9월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에서 열리는 피너클상 세계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